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 미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작년 말,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본격 시행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지금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 미카 때문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이 미카 규제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 또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네네. 워낙 복잡한 규제다 보니까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미카가 도대체 뭐고 누가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 평가는 어떤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핵심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미카, 마켓 인 크립토 에셋스.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유럽 암호자산 시장에 생긴 가장 큰 변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규제가 생겼다,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건 역시 명확성이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사실상 좀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미카가 이걸 처음으로 딱 마련해 준 거죠. 아, 법적인 틀이 잡혔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법정 통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걸 미카에서는 전자화폐 토큰, EMT라고 부르는데요. 이 EMT 발행 자격 요건이 아주 구체화됐어요. 그 EMT 요건이요. 제가 알기로는 발행자가 반드시 1대1 비율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고 그것도 그냥 아무 자산이 아니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으로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특정 라이선스를 받은 금융기관만 발행할 수 있게 됐죠.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혹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미카를 만들 때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목표 중 하나가 바로 혁신과 안정의 균형이었어요. 근데 이 균형점을 찾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과제죠. 그렇죠. 양날의 검 같네요. 네, 엄격한 준비금 요건이나 인가 절차는 분명히 소비자 보호나 시장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ECB가 미카 규제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추진 중인 디지털 유로와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EMT가 어떻게 공존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존.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디지털 유로와 민간 EMT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요. 규제의 큰 틀은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새로운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주요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에 좀 잘 나가던 것들이 먼저 적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역시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역시 서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USDC로 너무나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서클이 아주 발빠르게 미카 규제에 맞춰서 기존의 USDC는 물론이고 유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유로씨도 유럽 내에서 정식 EMT로 승인받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오, 유로 기반 코인도요? 네. 그리고 서클 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유로화를 입금하면 바로 USDC로 바꿔준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도 즉시 전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멀티체인 지원도 강화하고 있고요. 사용자 편의성을 계속 높이려는 거죠. 확실히 준비를 많이 했네요. 그러면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은행들이요? 은행들도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대형 은행이죠. 소시에트 제네랄. 이 은행의 자회사인 소시에트 제네랄 포르즈, 줄여서 SG4G라고 부르는데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가 2023년에 이미 유로 기반 EMT인 EORCB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CB까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유럽은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보통은 자기네 통화권인 유로 기반에 집중할 것 같은데 달러 시장까지 넘본다는 거니까요.
이건 유럽 은행들의 야심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스텔라나 이더리움 같은 여러 블록체인 기반으로 산업용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와,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이네요. 다른 은행들은 어떤가요? 네, 독일의 도이치뱅크나 스페인의 산탄데르 같은 다른 글로벌 대형 은행들도 지금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은행들 외에 또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가 있을까요? 핀테크 쪽이라든지? 네, IBL 같은 핀테크 기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시간 결제 솔루션 쪽에 강점이 있는 곳인데 미카 환경에 맞춰서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EMT를 활용한 즉각적인 결제 시장이 커질 걸로 보는 거겠죠? 그렇군요. 발행자들 이야기는 들었고 그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그러니까 CASP라고 부르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 현황이 어떤가요? 거래소 같은 곳들이요? 네, CASP 쪽도 미카 시행 이후에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절차가 의무화됐는데요. 현재까지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을 포함해서 스페인 BBVA 같은 은행 계열사 등등 총 39곳 정도가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유럽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9곳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요건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도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규제가 명확해지니까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도 아주 활발해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을 저해야 한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보는 건가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규제가 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특히 유럽의 전통적인 은행 중심 문화가 핀테크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네, 그런 목소리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한 법적 테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전처럼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일종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안정감.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결국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유럽에서 암호자산을 다루는 것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예측 가능해졌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디지털 경제 전체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의미가 크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미카라는 이제 명확한 운동장 규칙이 생겼잖아요. 이 안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유럽 시장에서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전통 은행 기반의 EMT하고 서클이나 IB 같은 비은행 핀테크 기반의 EMT 간의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점입니다. 아, 은행 대 핀테크의 대결 구도군요. 네, 과연 기술력이 중요할지 아니면 기존 은행의 자본력과 고객 기반이 더 중요할지 혹은 규제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느냐 아니면 사용자 경험 UX를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느냐 어떤 요인이 결국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은행과 핀테크, 누가 유럽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승자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유럽의 미카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